안녕하세요. 저는 이진선입니다. 얼마 전에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책을 출간한 작가입니다. 원래 직업은 온라인 커뮤니티형 교육 서비스 안다로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이고요.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의 퍼스널 브랜딩을 도와주는 자기발견 디렉터라는 직업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사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라는 주제로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디자이너였는데 학창 시절에는 미술학원을 다닐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다니지 못했어요. 그래서 20살 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고 돈을 벌면서 입시를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23살에 대학에 들어가고 27살에 드디어 디자이너가 됐는데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갑자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 연초성 발성장애라는 병에 걸리게 됐어요. 이 병은 물질병이고 지금도 나은 상태는 아니고요. 병원에 다니면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해야 되는 그 시기에 병에 걸렸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어요. 처음 커리어를 시작했던 거는 디자인 전문 에이전시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어떤 기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가 아니라 에이전시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이직률이 되게 높아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2, 3년 단위로 더 좋은 회사를 가기 위해서 이직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선배나 사수한테 일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애초부터. 그래서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회초년생 시절부터 했었고요. 그때 저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책이 멘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도 많이 영감을 얻었고요. 일하면서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그리고 궁금했는데 답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옛날부터 수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답을 하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이번에 책으로 또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수는 없는 것이 기본값이다. 성장의 주체는 나다.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나를 키우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통 일을 잘한다고 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일을 잘한다라고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일을 잘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일단 주니어 단계에서 갖춰야 하는 그런 전문성의 요소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태도, 두 번째는 기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태도라는 것은 사수는 없는 게 기본값이고 내가 나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주니어가 갖춰야 되는 태도의 가장 기본이고요. 기술과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경험을 많이 하지 않아도 뭐 학원이라던가 책이라던가 뭐 유튜브 같은 걸 보고서 독학으로 갖출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니어분들이 아직 일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갖출 수 있고 너무너무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니어 단계로 올라서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고력,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세 번째는 디렉팅입니다. 특히 사고력이나 커뮤니케이션 같은 거는 독학으로 배우기 어렵고 반드시 경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고력이라는 거는 일을 할 때 다양한 관점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되게 중요하고 커뮤니케이션은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는 것이 없고 반드시 같이 하는 협업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른 포지션의 사람들이나 다른 부서 사람들과 얼마나 잘 협업을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렉팅이라는 거는 팀장이나 어떤 사수 레벨로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리더급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인데 이거는 자기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방향성을 제시하고 알고 있는 걸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 내가 일을 잘하는 거랑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는 완전히 다른 역량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자기가 팀을 맡거나 밑에 후배 직원이 들어왔을 때 갖춰야 되는 역량이니까 가장 마지막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에는 디자인 전문 에이전시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했었고요. 직업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또 책도 쓰는 작가로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과정에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온라인 글쓰기거든요. 그냥 제가 일을 할 때
디자이너로 일을 할 때는 일을 잘하긴 했지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일을 잘한다는 거를 그냥 같은 팀원들만 알고 있었는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었고 제가 알고 있는 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파구로 찾은 것이 온라인에 글을 쓰는 것이었어요. 채널이 많이 있지만 브런치라는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고 또 글을 정말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브런치 자체에서도 작가들을 좀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들을 많이 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브런치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일하면서 배운 거, 경험한 것들을 기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출판사에서 이제 주간 제안을 받기도 하고 또 브런치 수상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의 공동 창업자도 글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영역을 넓혀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면 온라인에 내가 가진 것을 드러내는 글쓰기를 해보시기를 권장을 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일을 하면서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던 때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때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수집을 했었어요. 질문들을 제 메모장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할 많은 질문들을 꺼내서 하나씩 답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되고 싶은 저의 모습에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10대 시절에는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싶었고 또 제 디자이너가 됐을 때는 함께 일하고 싶은 디자인 전문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조직 안에서 오래 디자이너라는 이 일을 하려면은 다른 사람들이 계속 나를 찾는 사람이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목표를 잡았었는데 어느 정도 그런 모습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스텝으로 제가 잡았던 저의 궁극적인 미래에 지향하는 정체성은 영감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또 디자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